예, 오늘 시장이 좀 반등이 나오고 있고 반가운 반등인데 이게 정말 바닥을 잡고 좀 올라갈 것인지 그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데요. 오늘 특별히 또 시장진단위에서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님 특별히 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저희 방송 오셨는데 네. 또 이진우 소장님의 깊은 분석을 사실 시장이 좀 아리까리하잖아요, 그죠? 네. 깊은 분석을 좀 듣기를 기대하겠고요. 먼저 미국도 그렇고 우리가 더 많이 빠졌고 그렇죠. 네. 이게 결국 작년에 좀 오른 것이 과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을 좀 선반영한 거잖아요. 네. 그걸 이제 좀 되돌리고 있는 과정인데 일단 글로벌 증시, 미국 증시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예. 작년 이제 11월, 12월에 엄청나게 올랐었죠. 예, 예. 네. 그렇게 오르면서 이제 그때 한참 우리가 했던 얘기가 산터랠리였고 네. 특히나 이제 12월 FMC를 통해 가지고 파월 의장 입에서 기대 이상의 그러게요. 비둘기파적 발언이 나오면서 네. 시장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컸고 네. 지금 이제 다들 이제 요즘 시황이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늘 아침 저녁으로 들으시니까 네. 과도한 금리 인하 기대감에 그게 좀 후퇴한다. 또 그쪽을 또 말리는 고위 인사들의 발언이 막 나오잖아요. 다보스 포럼에서까지 네. 뭐 라가르드 총재 뭐 등등 해서 다 나오는 데다가 지정학적 리스크도 좀 어수선하고 네. 거기다가 뭐 달러 강세를 쫓아가고 있는 환율입니다만 유독 최근 들어서 급하게 오르니까 예. 또 이렇게 우리 한반도 자체적인 지정학적 리스크냐 뭐 이렇게까지도 걱정을 합니다만 제일 큰 거는 그거 아닐까요? 많이 올랐으면 좀 이렇게 밀렸다 가는 게 시장의 원리라고 봐야겠죠. 그렇게 예측을 했다면 조금 견딜만한데 뭐 1월 효과 이러면서 더 오를 것처럼 사실은 시장 의견이 모아졌었잖아요. 기대가 크다 보면 이제 실망이 큰 네. 것이고 예. 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준비 안 된 채로 맞은 거죠. 우리 이빨 꽉 물고 선생님한테 맞을 때는 그래도 덜 아프지 않습니까? 네. 넉넉히 했을 때 그냥 뒤통수 한 방 때려도 아픈데 네. 저기는 첫 번째 한번 슬라이드 이렇게 예, 작년 12월 점도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죠. 네네. 12월 점도표 보시면은 이제 며칠 안 남았네요. 이제 1월 FMC가 네. 한 13일 정도 남았다는 건데 결국 저기서 작년에도 결국 약속은 못 지켰지 않습니까? 애초 약속대로라면 5.5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5.75까지 갔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점도표로 따지는 게 금년에 한 3회 정도 내릴 수 있겠다는 의사소통을 했고 내년 가면은 4번 더 내린다는데 금년도 그렇지만 특히 저 25년 후내년 같은 내년 같은 게 2025년에 전 분포한 보십시오. 예 박사님. 네. 저거 뭐 가운데 중간값을 따지니까 저렇지. 저 위에는 아직도 5.5를 한 명 찍고 있네요. 그죠? 그러게요. 저 아래쪽에는 뭐 한 2%까지 가 있고. 네. 잘 모르겠다. 네. 자기들도 잘 모른다는 네, 얘기입니다. 잘 모른다는 얘기인데 그 다음 슬라이드도 한번 보실까요? 네.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네, 넘겨주세요. 예, 넘겨주십시오. 네. 네. 지금 저게 오늘 아침일 겁니다. 네. 지금 갑자기 이렇게 저 퍼센테이지를 보시면은 네. 그리고 그 다음 슬라이드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죠. 네. 저 원으로 표시한 거. 네. 한 일주일 전인데요. 그 다음 네. 슬라이드 보시면은 네. 굉장히 높죠. 예. 저게 이제 다시 앞장으로 넘어오자면은 저 상황이 된 겁니다. 근데 결국은 이 얘기들은 많이들 하셨을 겁니다. 이코노미스트들이. 금리를 내리긴 내리는데 왜 내리느냐가 중요하다고, 원래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좀 잡혀가면서 경기는 크게 다치지 않고 인플레이션에 비해서 지금 기준금리가 너무 제약적인 수준이다, 높다. 그렇게 해서 내리는 금리 인하라면 제일 반가운 거고 우리가 과거에 늘 경험했다시피 시장 부러지면서 어디가 침체가 심하게 오면서 그렇게 해서 금리를 허겁지겁 막 50bp, 75bp 내리는 그 금리 인하는 전혀 반갑지 않은 거죠. 그런 상황인데 이것저것 떠나서 미국 증시도 한번 차트 한번 올려주십시오. S&P 500 한번 보시면은 지금 큰 차트는 월간 차트입니다. 네. 월간 차트 노란색 음영 처리한 부분 보시죠. 거의 사상 최고치. 거의 사상 최고치 근접했습니다. 예. 네. 며칠 전만 해도 뭐 한 0.8%만 오르면 사상 최고치였는데 네. 조금 며칠 밀렸으니까 그 옆에 작은 그림 보시면은 데일리도 마찬가지죠. 데일리도 결국 두 개 뭐냐 하면 월간으로도 그렇고 일간으로도 그렇고 너무 확연하게 눈에 보여서 오히려 더 조심스럽습니다. 흔히 말하는 이중천정이 가능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데일리를 봐도 그렇고 먼슬리를 봐도 그렇고 그러니 여기서는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평균선간의 이격도를 보더라도 뭐 암만 미국이 좋고
다른 데보다 낫다고 하지만 네. 여기서 바로 가자 하는 건 좀 과하다. 암만 금년이 뭐 선거의 해고 뭐라서 주식 안 떨어뜨리고 이런 게 우리가 믿는 구석이었잖아요. 믿는 구석이었는데 그 얘기하다 보니 생각납니다. 도대체 민주당은 지금 뭘 믿고 저러죠? 현재 지지율이나 이런 거 볼 것 같으면은 저건 뭐 안 되는 게임이에요. 네. 안 되는 게임인데 무슨 뭐 선거운동 열심히 하는 느낌도 안 들고 아니면 현 바이든 대통령 갖고 안 되겠다 싶으면 대타를 누굴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오바마하고 미셸 오바마 소환설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올 한 해 진짜 그 와중에 어떤 상황인가 하는데 뭐 마음 편하게 가질랍니다. 여기서 바로 열고 가는 건 아무래도 과하다. 네. 이제 조정의 폭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겁니다. 그다음 진비하게 이제 엔비디아 차트를 준비해 주셨는데 네. 이게 이제 시장에 최근 미국 증시 상승 AI의 주도주의 성격을 딱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엔비디아는 그렇죠. 사상 최고치 네. 아닌가요 지금? 엔비디아는 사상 최고치죠. 네. 지금은 최근 들어서 시총 1위를 갖다가 마이크로소프트가 애플 제치고 올라왔다 이런 얘기를 예. 했는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이제는 묶어서 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작년에는 소위 말해서 M7, 매그니피센트 7이 막 묶어서 갔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예를 들어서 어제 같은 경우도 테슬라 혼자 빠졌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 M7 중에서도 가는 쪽은 가고 덜 가는 쪽은 덜 가는데 최근 들어서 AI 붐과 관련해서 엔비디아가 사실 뉴욕 증시 뭐 멱살 잡고 끌어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멱살 잡고 끌어올리는 중인데 그냥 시장을 보는 다양한 시각이 있는 가운데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주로 이런저런 어떤 지표와 더불어서 정책 그리고 국제 정세와 더불어서 마지막에 이제 차트로 결국 모든 걸 말씀드리는데 엔비디아 월간 차트 한번 보십시오. 월간 차트 보시면 느낌에 그냥 이렇게 지금 제가 커서로 이렇게 움직이지를 못해서 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큰 파동이 1, 2, 3, 4, 5가 지금 다섯 번째 파동이 막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고 있다는 얘기고. 엘리어트 파동으로. 예, 파동 이론을 봤을 때 지금 5파가 아주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죠. 그럼 저 5파의 정점이 어디냐 하는 겁니다. 데일리로 보실 것 같으면 최근에 저 505부를 갖다가 한 서너 번 막히다가 열었다는 얘기죠. 저 505불 근처는 저기 피보나치도 끊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은 3파 이후 조정 파동에 또 1.618배 하라고 하는 뭐 기술적 레벨에서 주저주저 하다 열렸는데 그 아래쪽에 거래량 막대기하고 RSI까지 제가 이렇게 음영 처리한 이유는 지금부터 엔비디아를 쫓아감에 있어서는 항상 이렇게 역동작이 안 걸릴 준비는 하고 쫓아가자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엔비디아가 바로 안 꺾이더라도 더 갈 수도 있죠. 더 갈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밀리면은 조금 그거 할 수도 있다는 것은 염두에 두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점에 대한 부담들을 네. 어쨌든 간에 뭐 물론 더 갈 수 있는 거죠. 시장은. 그렇죠. 그렇지만 그렇죠. 예. 이 역사적으로나 경험적으로 보면 굉장히 과매수된 영역이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아까는 정책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었고 실제 금리가 이걸 어떻게 반영하느냐인데 네. 10년물이 뭐 5%를 넘고 뭐 그때 뭐 빌 에크먼이 공매했던 거 청산한다 그러죠. 그러고 나서 사실은 네. 거기도 과한 측면이 있죠. 3.7, 8 이 정도까지 내려왔었죠. 그러다 지금 44% 위로 올라왔는데요. 금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지금 모철도 빌 에크먼 얘기를 하시니까 예. 예, 박사님 제가 보기에 예. 우리 한 여름까지는 빌 에크먼 이름을 갖다가 거의 못 들을 것 들릴 일 같습니다. 없어요. 예. 예. 왜냐? 예. 작년에 배 터지게 먹었거든요. 그러니 그때 언제입니까? 가을에 예. 한번 세게 장기물 자기 쇼 쳤다고. 네, 맞아요. 그죠? 30년물이 6.5 간다 그랬던가. 그렇게까지 얘기했을 때 그렇게 공개적인 석상이 나와서 에크만 아저씨가 나와가지고 나 쇼 쳤어요 할 것 같으면 미국에도 아저씨 따라간 사람들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우르르 따라갔겠죠. 기관이고 예. 개인이고. 그래서 얼마나 금리가 올라갔습니까? 또 금리가 올라갈 만한 재료들이 많았죠. 뭐 이렇게 미국 재무부는 자꾸 정권 발행해서 돈 채워야 되고 그런 상황이 수급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인플레는 또 얼마나 또 숫자가 계속 높게 나왔습니까? 그러다가 또 확 또 나와서 말했던 게 나 이미 그거 다 정리했고 그러게요. 나는 경기 침체에 대비해서 장기물에 올인했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11월, 12월 달에 금리가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저희가 봐서는 한 3, 4개월 동안에 빌 에크먼은 사실 금년 장사 안 해도 될 겁니다. 예. 그리고 지금 누가 봐도 헷갈리는 이 장에서 굳이 애매하게 포지션 안 잡을 것 같아요. 그냥 작년에 벌어둔 걸로 충분히 할 것 같고 2년물이 이제 가장
인플레이션과 연준의 정책 금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차트를 갖고 오는 이유는 우리가 그냥 매일매일에 몇 bp 올랐다, 몇 bp 빠졌다 이것만 따지는 것보다 지금 저 그림 하나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아주 크리티컬한 데 와 있죠. 그러네요. 예. 그죠? 저 선 끊은 거 저 하나. 네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밀리면은 5.3%가 돌파되면 이것도 심각해지는 겁니다. 이 정도까지 급하게 올라왔으니 아래쪽에 기술적 보조 지표를 보더라도 이거는 조금 밀렸다가 가는 게 맞는데 최근 한 2달 열심히 밀리면서 증시 랠리를 뒷받침했던 게 해가 바뀌면서 조금 아리까리해졌잖아요. 그 다음 차트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 다음 차트 보여주시면은 자, 이제 10년물 한번 보시죠. 10년물 저렇게 거의 뭐 대칭을 이루다시피 해서 급등했던 저 순간 빌 에크만이 국채 쇼 쳤어요 하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얘기했던 저 때 엄청나게 벌었고 그 다음에 훅 꺾였던 대칭을 이루면서 꺾였던 저 때는 빌 에크만이 아까 말씀하신 나 장기물 국채에다가 올인했어요. 많이 담았어요. 얘기했을 때. 저 시기만으로도 엄청나게 먹었는데 자, 이제 돌았지 않습니까? 돌았으면은 지금 대부분의 채권 전문가들은 4.25 정도일 거라고 얘기합니다. 4.25는 저기 피보나치를 한번 그어봤죠. 피보나치도 그어봤고 저렇게 우하향하고 있는 단기 하락 추세선하고도 얼추 맞물리는 저기까지는 갈 수도 있겠다 싶은데 저거 열리면 이제 4.4입니다. 뭐 그런 식인데 그러니 저기서도 저 음영 처리한 부분은 그거예요. 최근 들어서 반짝 뛰었다가 옆으로 좀 기는 모습인데 잘 확대해 보시면은 깃발형입니다. 그 다음 혹시 슬라이드도 네. 준비되어 있나요? 그 다음 슬라이드도 한번 잠깐 보고 가시자면은 저런 패턴. 이 중에서도 오른쪽에 해당하는 거죠. 최근 들어서 올라오다가 저렇게 깃발형을 이루다가 열리는 겁니다. 그 다음 다시 아까 차트로 가주시면은 10년물 갔을 때 자,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금리를 갖다가 전망할 수도 있고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저 같은 사람은 또 이제 거기에다가 최종적으로 기술적으로 한번 접근함에 있어서 금리가 조금 더 튈 수도 있겠다라고 봤던 것은 저 패턴이 아무래도 저 정도에서 멈출 것 같지는 않더란 얘기죠. 그리고 가장 상식적으로 요즘 드리는 말씀이 연준이 원하는 인플레가 2%고 2%로 간다고 치죠. 간다고 치고 GDP 나우 같은 데서 미국이 생각하는 성장률도 2%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상식적으로 금리라는 것은 성장률과 인플레이션 반영하면 2에다가 2면 4%입니다. 예. 거기 비해서 5.5는 좀 높다라고는 생각할 수는 있죠. 그런 상황이지만 이 4% 여기에서부터 고민은 깊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더 내려가자 하는 거는 좀 이상한 거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부터도 국채 수익률은 4% 미국채 10년물 기준으로 해서 여기서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위로 조금 더 4.25가 됐건 4.4가 됐건 더 올라가는 과정에서 미국도 우리도 조정은 조금 더 깊어질 수는 있다. 그러나 제가 봐서 오늘 얼추 볼 레벨 봤네요. 한 2,429까지 갔지 않습니까? 네. 이게 뭐 깔끔하게 한 2,425를 찍고 돌았으면은 이렇게 그거 하겠는데 이 정도만 하더라도 그동안 우리 코스피도 랠리에 대해서 기술적 조정 차원에서의 볼 레벨은 오늘부로 다 봤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니까 당장 추가 급락보다는 단기적으로 여기서는 기술적 반등이라도 저가 매수라도 노릴 수 있는 구간이고 그리고는 계속해서 바깥 뉴스 쫓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외환시장도 좀 봐주세요. 뭐 달러가 약세로 가다가 다시 강세로 돌고 이 네. 원화가 뭐 너무 1,300원 위에서 그냥 자리를 굳혀가는 1,300, 뭐 20원, 40원까지 올라온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외국인들도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네. 네. 환율 좀 봐주세요. 예. 네. 뭐 시간상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달러 인덱스하고 겹친 네. 겹친 거 한번 보시죠. 예. 달러 인덱스하고 겹친 거 보시면은 우리 달러원 환율이나 달러 인덱스나 그거 말고요. 달러 인덱스하고 달러원하고 겹친 그다음 예 이것도 이것도 아니고요. 넘어가 예. 주시고요. 자 네, 이거 보시면은 우리 빨간색이 아니요. 네, 앞에? 빨간색 앞에 거 빨간색이 달러원 환율이고 저 이제 초록색이 달러 인덱스인데 네. 결국은 국제 외환 시장에서 달러 시세 추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렇죠. 오른쪽 예. 끝부분 보시면 최근 들어서 조금 우리 원화 약세가 예, 과하다는 예, 느낌이 예, 들죠. 예. 그러나 엔원 환율 보시다시피 뭐 우리만 유난히 그거 한 건 아닙니다. 물론 유로나 뭐 파운드, 위안 이런 거에 비하면 우리가 최근 약해진 건 맞는데 그래서 결국 앞으로 달러가 어떻게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다음 넘어가 주시면은
지금 최근 단기적으로만 보자면 저렇게 이동평균선 보시면은 쫙 수렴했다가 통상적으로 저렇게 했으면 시장 에너지가 응축된 다음에 그 다음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1차적으로는 열렸습니다. 예. 위쪽이니까. 그러게.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당국이 어제부터 조금 구두 개입도 나오고 실제 물량도 투입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1350, 62 여기다 방어선을 친 것 같고 엔화도 150엔 근처에 오면 딜러들이 긴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BOJ가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다음 큰 그림 한번 보시죠. 큰 그림 한번 보시면 달러 월간 차트 보시면은 저거 열겠습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IMF 때 고점하고 우리 저거 코로나 때 고점하고 연결했던 저걸 연다기보다는 또 이렇게 기술적으로만 말씀드리고 또 우리도 뭐 망할 나라도 아니니까 최근 들어서 저 올라가고 있는 월간 차트에서 오른쪽 부분도 제가 봐서는 깃발령입니다. 즉 그 얘기는 조금 시달릴 겁니다. 당분간. 조금 시달리겠으나 결국은 미국, 연준, 지금의 미국 하는 꼬라지로 봐서는 이 친구들 금년에 잘못하면 진짜 양적 완화 또 할 수도 있습니다. 수 틀리면은. 그 얘기는 달러는 그렇게 강하게 하기 어렵다. 마냥 강해질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네. 시장 전략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이진우 소장님의 까랑까랑한 목소리를 들으니까 이거 막 정신 바짝 차려집니다. 그러니까 장은 어쨌든 기대감이 커서 우리 시장 특별히 더 약하고요. 네.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이 오른 바가 있죠. 그 다음에 뭐 국내 주식 재미없고 그러면 해외 주식 미국도 좀 재미없고 그러면 비트코인 좀 더 실컷 뭐 ETF 그러니까요. 출범하니까. 그러니까 전략 좀 마무리해 주세요. 네. 네. 전략 작년처럼 다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중에서 그래서 흔히 말하는 저기 종목 얘기하시는 분들 중에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 그 말씀에 공감하고요. 예. 그다음 두 번째 2020년, 21년의 그 경험을 가지고 자꾸 어려워진 이 시장에서 덤비다가는 그래서 많이 확인들 하고 들어가셨으면 좋겠고 또 올 한 해 아마 또 몇 년 만에 옥석이 가려지는 조금 말이 돼 싶었던 거 아직도 긴가민가 싶으시죠? 저 찐이야? 저 사기꾼이야 싶은 거 좀 드러나는 뭔가 이렇게 가려지는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진우 소장님과 시장 사실 고민이 좀 깊어지는 그런 흐름들인데요. 정리가 좀 됐습니다. 앞서 누가 자료를 좀 주셔서 본 것 가운데 찰리 먼거 얘기가 있었는데요. 네. 장기적으로 훌륭한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나쁜 성적을 인내해야 된다. 참아야 되죠. 맞는 견뎌내야 말씀이시죠? 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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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님 모셨고요. 또 좀 자주 뵐 수 있는 기회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